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토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청와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음 달 13일에는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국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손병상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긴급 브리핑을 자청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70만 세대에는 5월 4일 현금을 지급하고 그 외 1,900만 세대는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카드, 상품권, 소비 쿠폰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다만 국회에 제출된 2차 추경안이 오는 29일까지 통과돼야만 가능한 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국회 통과를 당부드립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월 중 지급해야 긴급이라 할 수 있다면서 임시 국회 내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시 국회 기한인 다음 달 15일까지 추경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기획재정부도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국채 발행으로 3조 6천억 원, 지자체가 1조 원을 원안보다 더 마련해 14조 3천억 원을 조달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당정청이 혼선을 해소하고 대야 압박에 나선 가운데 청와대는 지급 대상을 70%에서 100%로 확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했습니다. 소득 하위 70%로 지정하면 지역별로 차등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이의 신청을 받다 보면 시간과 행정 비용이 소모될 거라는 겁니다.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유럽에선 조심스럽게 단계별로 코로나 출구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이동 제한은 풀면서 대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대규모 진단 검사를 하는 방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경근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11만 명을 넘어섰지만 최근 들어 유럽 내 신규 확진자 증가폭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코로나19 사망자가 많은 이탈리아는 누적 사망자가 420명 늘어나 2만 6천 명에 육박했는데 일일 사망자 증가폭은 지난달 19일 이래 가장 적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6천 명을 넘을 때도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절반인 3천 명대로 줄었습니다. 이처럼 확산세가 주춤하자 유럽 내 여러 국가가 일상으로 복귀할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스페인 정부는 다음 달부터 감염률이 낮고 집중치료 병상에 여유가 있는 곳부터 봉쇄 조치를 풀어나간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는 다음 주 화요일 전국적인 봉쇄 조치 출구 전략 내용을 발표할 예정인데 학교의 경우 어린 학생들과 취약계층 학생들을 우선 대상으로 문을 열 방침입니다. 다만 이동 제한 등 봉쇄 조치 완화에 앞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함께 대규모 진단 검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동 금지령 시한인 다음 달 11일까지 의심 증상자 전원을 검사키로 했고 영국은 이달 말까지 하루 검사량을 현재의 4배 수준인 10만 건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재확산 우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항체 검사를 추진하는 나라도 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다음 달 초 15만 명을 대상으로 항체 검사를 시작하고 독일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항체 표본을 추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살균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죽이니 몸에 넣어보라고 말했다가 의학계가 큰일 날 일이라면서 반발해 결국 말을 뒤집었습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영업을 재개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말린 조지아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경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살균제가 바이러스를 빨리 죽인다는 연구가 있으니 사람 몸속에 주사해 볼 수 없냐고 했습니다. It knocks it out in a minute, 1 minute. And is there a way we can do something like that by injection inside or? 그러자 미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살균제 라이솔의 제조사는 성명을 내고 어떤 경우라도 살균제가 사람 몸속에 들어가선 안 된다고 경고했고 자칫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는 의사들의 우려도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한 발 뺐습니다. 기자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비꼬는 식으로 물어본 것뿐이었다며 해명 또한 황당했습니다.
I was asking a question sarcastically to reporters like you, just to see what would happen. That was done in the form of a sarcastic question to the reporters. 트럼프가 코로나19 치료제로 선전했던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최근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는데 뉴욕시에서도 환자 600명에게 투약했더니 효능이 없었다고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CNN에 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의 만류에도 조지아주는 영업 재개를 오늘 강행했습니다. 이발소와 볼링장 등이 문을 열었습니다. I got to pay rent and I got to pay my barber some money to help them out. It's better to do this than sit at home and lose my business.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88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태평양에서 마약 퇴치 임무 중이던 구축함 키드에서 승조원 18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 국제협력체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런데 WHO와 각을 세워온 미국은 이번 협의체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곽승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신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기를 자원하는 사람도 생기는 등 세계 각국이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에 들어간 6개를 포함해 100여 개의 백신이 개발되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체를 출범시켰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국을 비롯해 빌 게이츠 재단 등 민간 부분도 참여했습니다. This is a landmark collaboration to accelerate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equitable distribution of vaccines, diagnostics, and therapeutics for COVID-19. WHO는 코로나19 퇴치에 쓰일 모든 도구들에 대한 접근권을 모두에게 보장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목표라며 백신 개발의 속도와 함께 분배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The vaccine and treatment that are affordable, safe, effectively, easily administered and universally available. 이에 따라 향후 열흘간 방역과 진단, 치료를 위해 70억 달러, 약 8조 6천억 원 이상을 모금할 계획입니다. 다만 WHO의 계획대로 국제 협력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이 중국 편향적이라고 WHO를 비판해왔던 미국은 이번 협의체에 불참키로 했기 때문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이 이번 기회를 통해 화해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미국의 주정부가 잇따라 중국을 상대로 코로나19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갈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곽승규입니다. 최근 실내보다 야외가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에 캠핑이나 차량에서 숙박하는 이른바 차박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야영장에서는 5에서 6m 간격을 두고 텐트를 설치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적다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화장실과 세척장, 샤워장을 통한 집단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야외라고 해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집중적으로 발병한 지역으로 간다면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공용 개수대나 화장실에 사람이 있을 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요. 수시로 손을 씻고 식기류 등의 위생도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무허가 불법 야영장은 이용하면 안 되는데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위생 관리가 잘 안 되고 안전시설도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캠핑장 허가 여부는 한국관광공사 고캠핑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